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스튜디오 게임 디자인실 실장 장재석입니다. 지난주에는 재상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업데이트 내용을 전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9월 셋째 주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번 주 썸머 시즌 종료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시즌은 성장이 한층 더 쾌적해졌다는 의미를 담아서 시즌 플러스로 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즌 플러스는 신규 모험가분들이 시즌 서버에서 모험을 마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본 게임까지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성장의 벽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 성장의 계단을 더 잘게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투발라 장비는 현재 강화 시스템의 골자는 유지하되 기본 강화 확률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특히 장광고 구간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는 유와 동을 트라이 하실 때 강화 하락에 대한 부담이 더 덜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와 동 구간도 푸갈의 장비 성장 의뢰에서 보상으로 얻는 40과 60 스택을 각각 적용하면 35% 정도로 세팅하였습니다. 신규 모험가 분들도 충분히 할 만한 강화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함께 조정되었는데요. 40 스택을 기준으로 동에 도전할 때 성공 확률을 35%에서 50% 정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지난주 검은사막 연구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라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좀 살짝 부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일 패치에는 이 장비 강화 하락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내 드리기 위해서 재련된 마력의 블랙스톤의 필요 개수를 10개, 20개, 30개에서 10개, 15개, 20개로 줄였고 그 액세서리 강화에 조금 더 시도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균열의 메아리를 통해서 장에서 광까지 강화된 투발라 액세서리를 더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파도의 블랙스톤의 경우 현재 시즌 패스를 통해 한 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시즌 패스를 거의 마무리해야만 얻을 수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앞당겨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플러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2주 뒤에 바로 졸업이 가능한데요. 우두머리 장비의 유와 동 사이에 파프라스와는 다른 성장 방법이 추가될 예정이고 본 서버에 정착을 돕는 성장 퀘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쾌적해진 성장과 함께 새로운 시즌 플러스 서버도 더 많은 모험가분들이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규 모험가분들의 정착을 위한 기존 모험가분들의 격려와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기존 모험가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 우두머리 장비를 너무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잘 세팅해 보겠습니다. 저희 검은 사막이란 게임명의 유래가 된 지역이기도 하죠. 발렌시아 지역 사냥터의 수익이 증대되었습니다. 초승달 수호자의 반지가 최고 존엄이었던 시절 이 광장을 독점하려고 피 튀기게 싸웠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한때 최고 단계의 사냥터였던 발렌시아가 지금은 성장 구간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냥 수익은 여전히 예전에 머무르고 있어서 성장의 어떤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동사니 아이템, 그러니까 잡템이 기존 여러 개 드롭되던 것을 하나씩만 드롭되도록 조정하는 한편 개당 가격을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하나씩만 드롭하게 바꾼 것은 이 무게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쓰지 않아도 너무 큰 차이 없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모험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규 모험가 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 가방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시도록 칼페온, 메디아 지역에서 획득하는 전리품이 대거 정리되었습니다. 루르의 잃어버린 장비들과 여러 무역품 등이 전리품에서 제거가 되었고요. 주무기와 보조무기는 직업별로 따로 나와서 가방에 막 쌓이지 않게 상자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방어구 또한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상자로 통합되어 드랍됩니다. 다만 액세서리는 부위별 상자로 드랍이 됩니다. 참고로 모든 상자는 이 가방의 여유를 위해 스택이 되도록 세팅하였습니다. 다만 발렌시아 지역의 전리품 정리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아쉽게도 이번 패치에는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니까 완료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편의성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창고를 열 때 말이나 마차가 근처에 있다면 아이템을 옮길 때 추가 메뉴가 떠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일이 탑승물 가방을 끄고 아이템을 옮기곤 했었는데요. 이제 창고 UI에서 탑승물 가방 보기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창고를 열 때 탑승물 가방이 자동으로 열리는 일을 막아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탑승물 가방을 보고 싶을 때에도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열 수 있도록 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비아 서버 사냥터 변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선 PP 수도원과 오크 캠프를 제외한 다른 사냥터에서는 240에서 260 공격력을 가지신 모험가 분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공격력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내려감에 따라서 이미 돌고 계셨던 분들은 더 빠르게 사냥이 가능하고요. 이로 인해 조금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락의 산채 현상수배 기믹은 사냥터 내에 있는 전체 모험가 분들을 대상으로 발동이 되다 보니까 종종 단계가 끊기는 일이 있어서 짜증을 유발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 할당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비락이를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채 지하 쪽에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 드랍도 추가되었습니다. 재단인프 서식지는 몬스터들의 리스폰 시간을 감소시키는 한편 전면 재배치해서 깃발 기믹을 좀 더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몬스터가 소환되자마자 깃발로 다가가도록 AI를 개선했으니까요. 몬스터 처치하는 효율도 증가했을 것입니다. 수익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기존에도 인기가 있었던 오크 캠프와 PP 스토어는 소위 좋은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몬스터의 개체수와 위치를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모험가 분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성터는 알룬디를 내성체 말고 이 외성체에서도 소환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곧 열릴 새로운 시즌 플러스도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끝내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최근 점령전 프리시즌이 진행되면서 많은 모험가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길드 단체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입은 상태에서 점령전을 시작하면 길드에 따라서 망토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속감과 함께 피하 식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단체 복장 외에 성주가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성주 길드 전용 단체복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카라키아의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잘 다듬어서 곧 모험가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에 따라 아쉽게도 다음 주 업데이트는 쉬고 9월 29일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역시 약간의 충전 시간을 갖고 보기 위해서 하반기까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모험가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